그 다음에 중국하고 이게 다른 게 11번째 적인데, 여기서 보시면 중국하고 전혀 다른 거는 우리는 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하가점 하층문화의 한 4,000년 전에였는데 이게 성벽이거든요. 성벽인데 이게 치가 이게 둥그란 게 치입니다. 그 둥그란 게 치인데 이거는 4,000년 전서부터 그 화살을 쏘고 이러기 때문에 전방이 이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저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 유명한 백암성이라든가 이런 게 저기서 보시면 얼마나 이거 치들 저기를 했고, 이것이 전통이 부단히 내려와 갖고 심지어는 수원 화성에도 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게 저 좌측에 있는 거 동그랗게 만드는 것도 하고 옆으로 이렇게 하는 게 치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중국에서는 이 치를 그렇게 뭐 저기를 하지만 당나라 때 비로소 치를 도입을 합니다. 그게 전투가 바뀌어서 그럽니다. 중국은 전투가 워낙 뭐 이렇게 평지에서 마차로 오고 뭐 그러기 때문에 치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는 화살로 쏘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돼서 그게 우리 쪽으로 동이 쪽으로 내려와서 심지어는 수원 화성에도 치로 해서 성벽을 했다는 게 이게 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악박박 쓰면서도 하고 그랬더니 당나라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고구려하고 붙어 보니까 이가 치가 얼마나 중요되는 걸 알아서 고구려도 이제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온돌이라는 건 이제 말할 것도 없는데 온돌이 만주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쭉 해서 발전이 되고 그러는데 온돌이 중국으로 해서 연산 이하로 안 내려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뭐냐면 온돌이 지거라고 그러거든요. 만주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건 뭐 사실이죠. 옛날에 동이족이 우리들이 저기를 했으면 그렇게 해갖고 만주에서 했다고 그래갖고 온돌이 지들이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악박박 쓰고는 좌우가는 본다 그러면 그 중국에서 깡이라고 있어요. 저렇게 해갖고 위에 조그만 그 부분에 중국이 하는데 저게 중국이 아니라 동북 지역이죠. 옛날에 홍산 지역이야. 중국이고 뭐 이런 러시아에도 이런 게 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밑으로 내려왔지 연산으로 해서 중국 본토로 들어가지를 않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온돌이 좋은 걸로 알아서 중국에서도 그걸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온돌은 부엌에서 불을 떼갖고 굴뚝으로 해서 바로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효율이 30%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니까 그것을 남방하고 취사를 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 같은 데는 남방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부엌이 밖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저 애들은 아랫묵이고 그리고 어른들이 웃묵에서 하고 하는데 이게 그 온도 차이가 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백운모 같은 걸로 쓰는데 지금은 저걸 뭐 이제 거의 안 하지만 옛날에는 절에서 열 전달하고 이 함수 이런 거를 이제 높여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랬더니 뭐 지금 이게 뭐 세계적으로 뭐 히트 작품인데 좌우간 그 예전에는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장수 방안의 하나라고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웨덴의 유명한 장수학자가 뭐느냐면 비망록을 이제 한다고 그랬고 세계에서 그 비망록에 장수의 비결이 써 있다고 그래갖고 그냥 때로 몰려서 경매를 했는데 그 사람이 딱 해서 사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발을 뜨겁게 하고 머리를 차갑게 하라. 그거 딱 한자가 써 있더랍니다. 이게 바로 온돌입니다. 온돌의 위는 뭐냐면 차갑고 바닥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이라도 저거면 침대로 사는 것보다도 그 잠잘 때는 이렇게 직접 발을 맨발로 하고 누워서 자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이거 뭐 그거는 이제 한 방안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동복입니다. 동복이라는 거는 이거는 동이족의 전형적인 그 밥그릇인데 이거만 흉노의 밥그릇을 했고 옛날에는 흉노적을 했고 왕초가 되면 말궁둥이에서 저와 같이 이 저 밥그릇을 달고 다닙니다. 이거는 왕초나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왕초가 죽으면 여기다가 말이라든가 이런 걸 해갖고 국을 끓여갖고 온 사람한테 이 저 국을 준 다음에 반드시 동복을 그 부셔서 그러니까 훼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묻습니다. 이게 이제 그 좌측으로 보면 그 고배가 있는 걸 대충 흉노라고 그렇게 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라서 밑에는 그 고배가 없는데 이 뭐 저 국립중앙가야방과 대성당 북한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간판 토기인 기마인물상 토기가 국보 91호인데 여기 보시면 주둥아리에 있는 저 뒤쪽으로 있는 거 이것이 동복입니다. 그래갖고 저게 그동안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 학자들을 너무나 괴롭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흉노가 쓰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간판 국보거든요. 그래갖고 하는데 저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저 카터 저 박사는 뭐냐면 그 이제 사람이 죽으면 저거에다가 뒤에다가 말을 죽여서 말피를 넣고 뒤에 그 꼬랑지를 잡고서 한 잔씩 마시는 겁니다. 그러고 앞으로 그게 나오죠. 그 주둥아리로 그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저 한 거다. 그런데 저게 한두 개가 몇 개죠. 뭐 동이족으로서 이건 동이족의 흉노 뭐에다가 아주 전형적인 이런 건데 중국에서 다행히도가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런 게 나올지를 않습니다. 물론 한두 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잘 적었는데 이거는 편두입니다. 우리의 왕초는 여기 보면 뭐 투탕카몽도 그러니까 어린 애 중에서 귀족의 애들은 전 뼈대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 저와 같이 마찬가지로 머리를 이렇게 빨래판이라든가 뭘로 해서 칭칭 감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삐지죠. 좁아집니다. 이게 편두인데 일사불란하게 나옵니다. 이게 내용 이것이 이제 아틸라가 이제 흉노로 해갖고 하는데 아틸라의 훈적의 왕초급들이 편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로 좌측에서 보시면 그 이게 좌측 상단부에가 편두고 이게 예안리에서 나온 겁니다. 저 러시아에서도 나온. 그랬는데 저기에서 기마인물상 저기에서 보면 여기가 편두입니다. 그리고 뒤에 동복이 있고 이게 얼마나 그런데 이거는 우리 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삼국지 위지동이 전에도 우리 저기가 편두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거는 민족성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 보시면 똘마니들은 편두를 안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좌측에 예안인데 저게 왕초급이에요.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사는 적이고 우측에는 일반 건데 같이 나온 건데 그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편두에 대해서. 그래서 기마인물상 이렇게 거기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간판 스타가 뭐냐면 금관인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금관에 10개가 지금 남아있는데 6, 7개가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관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저 어마어마한 금관이
아주 크기가 적습니다. 금관의 크기가 12살 아이 머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12신라 왕 중에서 12살 미만짜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저 금관을 어떻게 쓰느냐. 근데 어느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저게 장례용 부장품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저렇게 좋은 거를 어떻게 장례용 부장품으로 합니까? 그랬는데 그 비밀이 드디어 알려졌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아틸라를 찾으면서 부단히 추적을 해갖고 찾은 건데, 법흥왕이 그 뭐라 그러냐면 봉암사의 지증대사비 우측입니다. 거기에 지증대사비에 법흥왕이 편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편두라고 그러면 저 금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적성목각본이든지 뭐 이런 쪽을 하던데 왕초급이 한 거기 때문에 좀 차별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편두와 금관의 그 연계성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찾을 수 있어서 대단히 뭐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제 순장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순장이라는 건 뭐 저 죽은 사람 따라서 무덤에다 이제 넣는다고 그러는데, 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순장을 했어요. 함께 따라서 이제 무덤에다 묻는데, 북한에 이제 평남 성천군 용산님 무덤 같은데 뭐 30명이든지 어쩌고 저쩌고 100명이든지 뭐 이렇게 거기서 있고요. 우리나라를 보면 고구려의 동천왕이 이제 248년에 사망했다고 그러더니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때로 몰려서 자기들 무덤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중천왕이 그래서 이제 그 제지에도 그래도 순사를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저기에서 지증왕 때 500년이었는데 순장을 금지했다. 이렇게 대릉원에서도 이제 순장의 흔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흉노적이랬으면 이제 말하고 닳도록 뭐 말도 묻고 뭐 등등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가 순장이 돼요. 특히 우리 그 중국의 대련이라든가 강상무덤, 뭐 누상무덤에도 때로 몰려서 사람이 그 이제 순장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얘기가 왜 이것이 중국하고 다른 뭐 이런 것을 한 가지 들면, 중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이족이 순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은어가 동이족이 중국으로 중원으로 내려갔는데, 이 은어에서는 그 하가즘 하층에서 내려갔고 때로 3500년 전에 갔고 은에서부터 시작이 순장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은 동이족이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서주, 진 뭐 이렇게 하는데 간혹가다 왔다리 갔다리 오는 적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순장도 적었는데, 이게 그 흉노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냥 아주 그 상습적으로 이렇게 순장을 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순장을 하니까 뭐 노예들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서 때로 잡아다가 갖다가 집어넣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도 많겠죠. 있고 그러겠지만 거의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왕이 죽고 그러면 그 다음엔 아주 고생 직사겨우고 그러거든요. 그 뒤에 왕이 죽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같이 왕하고 같이 가서 죽는 게 한결 낫다. 뭐 그 당시에 이 순장이 모두 이렇게 그 뭐 노예들이든가 이런 거는 아닌데, 하여튼 이 은나라로 변해 갖고 일부는 있었지만 그 뒤는 동이족이 순장 같은 게 기본적으로 있다. 중국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동이족의 기초 실력으로 했다가 중국에도 했을 거는 있다는 뜻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거지만 우리 동이족은 상투를 틀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옥인데 옥으로 해갖고 보시면 이 상투가 이게 홍산문화서부터 상투를 틀은 그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보시는 저기처럼 아예 예전에 이렇게 옥기라든가 이런 면에 이 동이족에는 그 이제 말하자면 상투를 틀었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개마무사인데 뭐 개마무사는 우리가 말하면 뭐 그 잔소리로 할 정도로 우리 그 고구려서부터 이렇게 했고 옛날에 이거는 전투를 할 때 영화를 보든가 보는데 전투를 할 때 말이 사람보다도 큽니다. 실제 전투에는 말이 그 화살 맞기가 쉬운 거죠. 싸우게. 그래서 말에도 갑옷을 씌우는 게 이게 이제 고구려의 개마모사의 장점인데 이것은 고구려의 개마모사적이 하면 탱크와 같은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 탱크와 같은 것은 밀집 대용으로 탱크가 들어가서 긴 창으로 오면 이게 뭐 기본적으로 승리의 상징인데 고구려의 이제 그 기본적이다 그랬는데 많이 저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마갑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적이 오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저기 도자기도 그 뭐 저 이 갑옷을 씌웠죠.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이것이 서양에서 이렇게 개마무사 마갑이 나오는 거는 1221년이니까 매우 늦습니다. 우리는 근데 동천왕 때 200년 저기 할 때 1000년 이전에 이제 그 개마무사에다 말을 입혔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전투는 상대적인데 우리나라가 그 고구려고 뭐 해갖고 개마무사를 동원을 해갖고 중국을 아주 완전히 괴멸시키고 이럽니다. 그러는데 중국이 그 바보예요. 얼마나 물질이 많고 인원이 많고 그러는데 개마무사를 동원을 안 해요. 그걸 걔네들이 전력의 최첨단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걸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못 하는 거예요. 우선 개마무사를 동천왕이 볼 때 철기병이 5,000명을 동원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1800년 전인데 개마무사 1인당 말갑옷이 40kg, 장병의 갑옷무에게 20kg, 기타 적으면 70kg이라고 그래갖고 말이 사람 70kg짜리를 한 사람을 더 태우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5,000명을 그럼 무장을 하려면 약 철이 500여 톤이 필요한데 지금 철 500여 톤을 만드는 건 간단하지만 옛날에 고구려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의 신성, 고이산성이 거기가 그 철 광산입니다. 그리고 무슨 탄광이 바로 미치고 그래갖고 중국하고 고구려하고 싸울 때 중국이 제일 먼저 신성을 칩니다. 근데 신성이 고구려가 그걸 모릅니까? 그 고구려가 신성을 항상 철통고치 방어를 해서 중국이 점령을 못합니다. 저기를. 그러니까 중국이 이 개마무사를 동원하는 철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개마무사가 이렇게 고구려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군수품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동이조 쪽에는 얼마나 많은지 보시면 철제갑장 하나면 마갑청 이런 출토 이런 것이 있었다. 이건 우리 쪽에서만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이 말갑옷이 출토된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얼마나 이게 다른 거다. 이쪽에서 중국은 용병을 썼습니다. 기마부대를. 그게 워낙 어려운 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각궁인데 파리티안 기사법에서 저게 유명한 무용청에서 뒤로 쏘는데 이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활이 달라야 되고 이와 같이 쏠 수 있는 방법은
개마무사의 단점이 뭐냐면 이제 중장기병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지면 치명상으로 해서 일어서지를 어렵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보면 말에서 떨어지면 그냥 항복 그러거든. 그러면 그 떨어진 다음에는 이제 그 뭐 보상금이죠. 인질금 받고서 살려주고 뭐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이때에 그 개마무사는 반드시라고 해도 경기병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보병, 지금 탱크에 보병하고 같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경기병, 중장기병, 이제 개마무사 중장기병, 그리고 보병하고 들어가는데 저 경기병은 가갖고 어느 부대가 뭐 중대에 있으면 거기다 이제 화살 평평 쓰고 도망가고 또 들어가고 도망가고 할 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말에서 화살을 쏴야 되는데 이 화살을 앞으로 쏘면 말의 머리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 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화살이 달라야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랑하는 각궁입니다. 쏘는 것이 파르티안 기사법이죠. 이게 뭐 물론 우리나라는 배사 기자법이라고 그러는데 기병령은 84였는데 보병령은 120cm가 될 정도로 크기가 아주 적습니다. 근데 이게 쏘기가 힘들고 그래서 한 10년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 그 동이 쪽에 간판 스타입니다. 이런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 하는 건 파르티안 기사법은 등자라는 게 있어서 말을 타갖고 이게 박차로 이렇게 하는데 동이 쪽하고 흉노 쪽에서 만든 건데 화살도 활을 보시면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워낙 다른 적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이 활의 중간 부분을 물소뿔로 만들어요. 물론 그런데 우리 고구려 신라박제에서 물소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략무기를 물소뿔로 했기 때문에 남방가에 무역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다시 찾아보면 우리가 그런 내용을 있었을 걸로 보죠. 왜냐하면 지금 각궁이고 이런 거는 중국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배사고 뭐 이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이 말 타고 다니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소뿔이라든가 이렇게 각배 뭐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마유 주고 이런 걸 먹었는데 이게 중국으로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무슨 소리냐면 중원에서 이런 게 발견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게 뭐 가야고 뭐 이런데 징그럽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면 허용되고 마구 허용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버클이죠. 버클 넣는데 이 버클도 우리 쪽에는 말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 독자 의료 발달이 되는데 이제 마늘의 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 되는 얘기인데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 당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환웅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고모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셔. 그랬더니 환웅이 글쎄 여기 우표처럼 쑥하고 마늘을 주면서 야 동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100일 동안 버티면 사람이 된다. 이랬더니 웅녀는 이제 곰이거든. 곰은 오케이. 해갖고 이제 웅녀가 돼요. 곰은. 근데 호랭이는 얘 더러워. 쑥하고 마늘 안 먹어. 그러고 튀쳐나가거든. 그랬는데 그러니까 환웅이 웅녀를 보니까 뭐 절세의 미인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난 사람이 뭐 당군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신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곰의 토템이었는데 곰은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잡식성인데도 초식을 위주로 옵니다. 그러니까 쑥하고 마늘 먹는 거 간단해요. 거기다 곰은 동면을 석 달간을 놉니다. 그러니까 이 잠을 자는데요 동면으로. 아 호랑이는 육식성인데 호랑이한테 그 마늘하고 그 쑥을 먹으려니 얘 더러워서 안 먹겠다.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거를 이해를 할 텐데 이게 왜 우리한테 그 동의하고 얘기를 되느냐. 보시면 쑥과 마늘에서 아시아하고 유럽, 북미 지역에 야생하는 단연초인데 약재로 복통, 해독, 발한, 해열, 지열 효과 있고 뭐 그래서 쑥은 한방에서 뜸도 사용하는데 이제 뜨는데 사용한다. 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늘은 서아시아에서 지방이 원산지고 알리신이 강한 어쩌고 저쩌고 항균형 비타민 위해성분 결핵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좋은 건 다 써 있어요. 뭐 냄새는 좀 나지만 그래도 스태미나 강화하고 뭐 그래서 중요한 조미료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마늘 없으면 뭐 밥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는 마늘하고 쑥을 걔네들이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이족이 약초를 만들 때 사용을 한 겁니다. 약재로.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 동이와 중국가에서 독자적인 의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커지고 동이가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중국으로 보면 4분의 1, 클 때는 3분의 1 정도는 대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이 동이가 독자적인 의학, 의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하고 교류를 해갖고 발전을 해서 그래서 중국의 동의보감 한약 집성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이 동이족의 그 큰 땅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동의보감이 세계 최고의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용 자체. 지금은 그래서 독자적으로 그래서 의술을 개발해 갖고 얘기가 이제 쑥하고 마늘만 봐도 되는데 이게 당군이 얼마나 그런 아주 철저한 그런 게 있는지 그 신화라기보다 이제 요새는 신화는 아니고 그게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침도 그래요. 침에 이제 어원이 폄석, 잠석 그래갖고 이게 침으로 발전했는데 이게 그 폄석은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상당히 신석기 시대고 그게 지나서 이제 잠석으로 해서 청동기 시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돼갖고 이제 침으로 되는데 이게 폄석이라는 게 화산산에서 생성되는 흑요석으로 뭐 흑요석에 가늘게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제 옛날에 말하자면 전봇대로 이쑤시는 이런 정도지만 그런 침 같은 이런 게 있는데 그래갖고 침술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뭐 한국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냥 때로 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뭐 국수주의자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보시면 황제내경이 있습니다. 황제내경이 약 2200년 전에 쓰여진 뭐 한의학의 최고 경제령인데 이것이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어쩌고 저쩌고 뜸은 북방에서 했는데 침은 동방에서 유래됐다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동방이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해도 이것이 그 동이족이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랬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가장 침이 좀 발달을 해서 이것이 이제 그런 다음에 중국하고 해서 중국에서도 크게 해서 뭐 각계적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발달을 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우리하고 가장 세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것에 들어가는데 복골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골이라는 게 뭐 옛날서부터 잘 저기라면 동물의 이제 견갑골, 뭐 이제 어깨뼈 어쩌고 저쩌고에다 거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불에다 구운 다음에 갈라지는 거를 보고서 이걸 점을 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동이족의 전유물입니다. 그 홍산문화의 전유물입니다. 하가점 하층문화 뭐 여기서 보시면 뭐 복골해서 전유물인데 여기서 보시면 복골이라는 게 이렇게 동이족으로 해갖고 전체적인 걸로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해서 물론 저쪽으로 봐서 중국적이라지만 복골이라는 자체인데 이것이 중요한 거는 이놈이 복을 해갖고 점을 치는 것이 발전을 해갖고 오는데 복골이 어떻게 하는지 위지동이 전에 부여자에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소를 잡아 그 발굽을 기륭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싱하고 발굽이 붙으면 길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이 부하문화, 하가점, 하층문화, 상층 짜르륵 했는데 많이 적용한 게 상나라로 넘어가죠. 은나라죠. 하은주에서 해서 여기서 복골이 다양한 형태에서 각골점으로 변하는데 이것이 주나라에 등장을 한 다음에 중흥원에서 각골점이 소멸을 합니다. 이게 은나라까지만 쓴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 주역을 근간으로 하는 서법이 해갖고 이게 홍산 고조선을 이은 만주지역과 한반도 일본으로 전승이 되지 좌측으로 안 들어갑니다. 내용적인. 뭐 이게 점치는 것 쪽으로 해서 이것이 동이족의 동북지역과 한반도가 동일문화권이라는 걸 알려주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은나라로 들어가서 보는데 각골문자 저거 한자로 변형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각골문자는 한자의 전신인데 거북이나 짐승뼈를 불러지지면 뒷면이 열에 못 이게 터지는데 그 터지는 문양을 보고 기르고 이게 무슨 소리냐? 복골이죠. 이게 바로 한자의 복자가 갈라지는 모양을 이제 한 상형 문자고 이 복을 전복을 치는 사람은 기륭 보는 게 뭐 정인이라고 밥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점을 친 뒤에 질문 내용과 정계들을 기록하는데 이 점을 친 갈고판을 이렇게 쭈르륵 해가 끈으로 꿰뚫어 놓은 게 최초의 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동이족이 만든 은나라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은어에 보면 저 그 뼈들이 아주 그냥 징그럽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문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하가점 하층문화에서 따져봤을 때 뭐 대단한 그런 것이 이제 그 문서화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각골문자가 한자로 변형을 하는데 이것이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간단한 게 집가자로 그러니까 이제 진태하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는 한자는 뭘 보고 만들었다. 그래서 카드라는 말이 지금 그 예전에는 카드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드라는 말이 그 카드가 생기니까 중국에 그 카드가 상하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카드가 없었으면 카드라는 자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집가자를 보면 집가자는 뭐냐면 위에 집에다가 밑에다가 돼지를 갚은 것이 집가자인데 그게 바른 쪽에서 보면 이렇게 쪼르륵 해갖고 돼지 돈자가 돼갖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갖고 옛날에는 그 동이족은 집에다가 돼지를 길렀습니다. 그 제주도에서도 돼지를 길렀죠. 그래갖고 돼지 제주 똥돼지는 맛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왜 그 돼지를 집에다 길렀느냐? 그 이유는 고대인들의 파충류 특히 뱀을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동인들이 뱀의 천적이 돼지라는 걸 발견했거든. 그래서 돼지를 집에다 길렀다고 그래. 집에다가 돼지 기르는 그거를 보고서 그 한자를 만들어서 이게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그걸 일일이 따지면 이거는 3000년도 더 갑니다. 시간이. 그렇게 해갖고 가장 적용가 그 연자인데, 그러할 연자입니다. 이것이 동이족이 한자를 만든 아주 결정적인 증거죠. 연자가 뭐냐면 고기 육자에다가 개견자에다가 불라자를 합친 거예요. 그런데 개를 불에 거슬리는 고기다. 동이족은 개를 잡을 때 돼지나 닭처럼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불에 거슬려 잡아서 연자의 자의가 개불고기 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릴 연, 태울 연자로. 그래갖고 동이족이 복이 하는데 삼복이 뭐냐. 중복, 초복, 말복 하는데 보시는 거예요. 저 복자에다가 그 보시면 거기에 개자가 들어가요.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한자가 왜 초복, 중복, 말복에 왜 개자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한자는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풍습이나 전술이 반영된 표의문자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자는 이것이 가꿀문자적으로 해갖고 중국이 아니라 한민족인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것이 우리 쪽만 그러는데 안호상 박사가 이렇게 해갖고 이모당 박사를 만났더니, 그 유명한 이모당 박사를 만났더니 뭐라고 그랬느냐. 한자는 당신네 동이족 조상이 만든 문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 이모당 박사가 안호상 박사한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이게 이제 그 중국과 한국이 뭐가 있느냐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자를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언어의 체계가 다릅니다. 말하자면 중국은 앞에다 동사를 놓고 한국어는 뒤에다가 동사를 놓는데, 이게 한국어는 그 알타이어 계통은 주어, 목적어, 동사 해갖고 SOV 언어입니다. 근데 중국은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으로서 SVO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적이냐. 중국어가 최영애 박사가 이제 중국어가 티베트어계 언어와 발생학적으로 가장 가까움에도 티베트어는 한국어처럼 어순이 SOV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중국도 처음에는 SOV, 왜냐면 가꿀 문자가 동이족이 만들어서 SOV를 만들어 놓는데, 중국이 SOVO 어순인 남방 언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변화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은나라고 뭐 그럴 때 SOV가 됐다는 거죠. 그 사실은 이것이 지금도 중국어의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순서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수식어, 피수식어의 순서가 동질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기들이 동이족하고 화하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언어 체계를 바꿨다는 겁니다. 현재 언어 체계가 같은 적에서 동이족이 와서 이게 그 한국어하고 마찬가지로 바꿨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중으로 해서 한국만 국가로 계속 버티고 있고, 국가도 갖고 있으면서 언어도 그러면서 문화도 끝까지 버티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그 뭐 동북 그저 예전에 역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에서 기수연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이족이 뭐냐? 동이족이 전체가 한민족이냐?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한대 이후 동북지역 동의와 선대 산동 일대 동의와는 같은 개발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가점 하층은 우리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쪽이지만 거기에 지금 중국에서 올라가고 화북형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중국 우리 동이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건 뭐 충분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과거 동이족이 있다고 그래서 한민족가가 있었던 데를 한민족과 동일선상으로 무조건 간주하는 거는 이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특이성은 뭐냐? 동이족의 정통적 적자로 생각을 해갖고 우리는 한국인이 그래서 화적에 흡수되지 않고 현재까지 전통과 풍습을 이어오고 있으면서 현재 한민족의 근간이 되었다. 이건 중국 사람이 얘기해갖고 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역사를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지키는 적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죠. 청동기 시대에서부터 뭐 어쩌고 저쩌는데 요하 문명이 발전하고 있을 때 중국도 없었고 한국도 없었죠. 동이족이 있었고요. 화북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단지 중국과 한국의 시원 문화라서 요하 일대에서 발달된 독자적인 문명권이 있었는데 우리는 요하인들이 문명에서 단군 조선보다 거의 1000년 전서부터 신비의 왕국을 건설해 갖고 이것이 지금처럼 우리는 이어지고 그랬는데 우리 쪽에서도 조금 그 중국 땅입니다. 그건 뭐 언젠가는 어떻게 하여튼 그러면 중국의 황제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럼 그게 한민족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한민족이 슬기롭게 대처하면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얼마든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찾아가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상당히 길게 과학이 찾은 동이 즉 우리 한민족과 그리고 화하 그 중국인이 어떻게 다른가? 왜 우리는 중국에 흡수 안 되고 이 대한민국이고 이렇게 동일을 해 갖고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 문화라는 면이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이 뭐 DNA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뭐 분석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차별성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 중국과 뭐 동이와 동북공정이라든가 수많은 어려움을 갖고 또 우당탕하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서 찾아간다면 뭐 중국이 역사를 왜곡을 하고 뭐 이래도 충분한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과학이 찾은 동의와 화하의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